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를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발 인사이트 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쫑블리 정상훈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뭐죠? 절기상? 백수요? 백로죠. 백로. 네. 네. 다음 절기는 뭐죠? 글쎄요. 추분. 추분이죠. 그 다음은 할로. 글쎄요. 네. 참 세월 빠르잖아요. 너무 빠릅니다. 네. 아까 여론조사 청취자분들을 했는데 한 네. 100여 통 보내주셨어요. 아까 5분 정도만 소개해드렸는데 대체로 이제 자제해야 된다는 문자가 많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고민 중이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당연히 고민되죠. 예, 그럼요. 늘 가던 기성 네, 귀향길인데.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 전해줄 무거운 뉴스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119명이에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119명이 나왔는데요. 그 24일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뭐 월요일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뭐 다른 날에 비해 적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도 지지난주 월요일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추세인 건 분명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 동안 수치를 봐도 이 지난 주말 이틀간 그러니까 어제와 엊그제가 총 33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전주 주말 이틀 집계가 622명이었거든요. 네. 네, 절반 가까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전주로 계산하면 또 729명이었어요. 그래서 네. 확실히 좀 추세적으로는 줄어들고는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나마 2.5단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하니까 이 정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네. 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영업자분들의 눈물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직 안심하긴 이르고요. 정부가 이제 추석 때 이동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오늘 뭐 청취자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데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해달라. 아직 집단 감염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 있는 가정 접촉을 최소화해야 된다. 고령층이 있는 가정 방문 자제를 당분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연령이 높은 분들이 이 감염되게 되면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동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이 정부는 최대한 이 이동 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제를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좀 자제했으면. 아까 그 얘기한 거였어요? 네. 자제분들이 좀 자제를 해줘야 된다. 자제는 그 남의 아들을 일컬을 때 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딸 아들을 다 포함하려면 자녀분들 이렇게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네. 자, 보수 극우 단체들이 오는 개천절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에 따르면 그 다음 달 3일이죠. 개천절에 그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신고됐다라고 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이죠. 네. 하지만 이 서울시는 이를 모두 불허했다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 개천절을 앞두고 그 일부 이 보수 극우 단체가 휴대폰을 끄고 집회에 참석하라라는 이제 포스터를 그러니까 뭐 휴대폰 오프 뭐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네네. 돌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개천절 집회 관련 포스터를 보면은 어게인 13 자유우파 집결 핸드폰 오프 네,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뭐 이뿐만 아니라 이 돈도 현금만 쓰라 뭐 이런 뭐 카카오톡 내용의 메시지들이 좀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19 역학조사를 피하겠다라는 의도로 좀 풀이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안 되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권력을 확실하게 좀 투입해달라 이런 주문을 네. 했어요. 네. 다시 또 재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재판이 되면. 네네. 이수진 의원은 판사 출신인가요? 판사 출신이죠. 판사죠. 이수진 의원은 법안을 마련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전광훈 목사 보석이 취소됐어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보석 취소가 되면서 보석 보전금 3천만 원은 국가에 기속이 되고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네.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5조를 보면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2월 구속이 되었고 4월 20일 보석 결정이 있었는데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와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구치소의 수감 보석 취소되는 상황이 보석금 벌어졌습니다. 3천만 원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몰수를 해버리는 네, 네. 네, 국가에 기소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중간쯤부터 봤거든요. 혹시 두 분 보셨어요?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네.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 다뤘는데 어디 아파트 호화 아파트인데 장로들이 부인 명의로 사주고 그 집에를 지금 딸이 결혼해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가더라고요. 오늘 이제 하이선 10호 태풍 지금 동해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상암동에도 계속 비바람 여파로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포항 경주 이쪽으로 이제 가로수 뽑히고 파도 덮치고 아주 큰 피해를 주고 간 것 같고요. 네. 월성 원전 2, 3호기에 터빈 발전기도 멈춰섰대요. 아마 전기 배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정확한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하여튼 마린시티의 그 부산에 해운대 해안가에 마린시티 있잖아요. 거기 주민 얘기 따르면 지난 밤에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비가 공중부양을 하고 와인잔이 덜덜덜 떨렸다. 부산 해안가 아파트 공포의 밤을 보냈다. 네. 그래서 저는 비가 공중부양했다는 게 뭔 얘기인지 감이 오세요? 바람 때문에 다시 이제 그렇죠. 올라갔다는 밑으로 떨어져야 거죠. 되는데 네.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기사 제목만 보고서는 가수 비가 공중부양을 했다는 건가 이렇게 좀 착각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태풍도 오고 간결하게 안 될까요? 간결하게 해야죠. 저기 문자로 배종찬 소장님 몸도 네. 간결하게 해주세요. 아, 이런 문자 왔어요. 그런 알겠습니다. 무거운 뉴스들을 못 하는데요. 또 한 분도 이제 배종찬 소장한테 문자 보냈네. 배종찬님 영역 확대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구박받는 서로 믿고 롱런하시길. 무슨 말씀이에요? 영역 확대? 어디 다른 데서 뭐 당대표예요? 더룸에 고정이 됐거든요. 매주 출연으로 이제 매주 출연으로 네네. 무슨 요일 날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네. 가면 저 허리케인 라디오 무겁당 이런 거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홍보를 할 때마다 고정이 안 되고 싶느냐. 자리가 위태롭다. 누가 그래요? 자, 2차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자고요. 당정청이 이제 2차 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이제 최종 가닥을 잡았어요. 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 이 정부와 여당이 이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일단 지급 대상으로 지금 영순위로 꼽히는 분들은 뭐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저소득층 등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들인데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집합 금지 명령. 네. 네. 집합 금지 명령 중요하다고요? 네네. 이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이 있습니다. 아, 고위험 시설이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C방이나 뭐 맞습니다. 술집 이런 데. 네, 노래방 뭐 이런 곳이요. 이곳을 포함한 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핀셋 지원을 하는 방안도 좀 우선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핀셋처럼 이렇게 탁탁 잡아서 지원을 선별적으로 해준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중인데 뭐 알겠습니다. 결론이 확실히 난 건 아닙니다. 집합 금지 명령. 집합 금지 명령. 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6개 쳐야 됩니다. 네. 별은 몇 개 달아요? 별도 6개. 왜요? 6글자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나온대요? 추석 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선별 지급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정해지면 지급이 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이 이제 당정청 협의는 됐고요. 이것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지급이 될 텐데 규모는 7조 원 중반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에서 SNS 글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그 페이스북 글의 의미는 이 재난지원금을 좀 선별적으로 하면은 여기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좀 핵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결혼 반지를 팔고 돌아와서 이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쌓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다라면서 네.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분들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대목을 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당 소속 경기도지사로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한편에서는 이 본인이 느낀 민심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또 뭐가 문제냐 뭐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선별 지급에 대해서 일단 수용을 한 거죠. 네네, 수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좀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네,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 공수처는 법에 따라서 가동돼야 된다. 재난지원금은 방금 전에 이제 정상근 뚱블리 기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지사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지급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개천절 집회는 절대로 안 된다. 감염병 전문 병원은 권역별로 설치가 돼야 된다. 이 전 국민 또 고용보험 시행 또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보육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여성 억압 구조는 해체돼야 되고 성범죄는 단호히 대처돼야 된다는 등을 포함해서 좀 많은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네. 당대표로서뿐만 아니라 일견 들어보면 이게 앞으로 이낙연 당대표를 떠나서도 본인의 주요 핵심 공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의혹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이 진단서하고 의사소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뭐 이걸 보면은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은 복무 전에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군 생활 중에 재발해서 다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진단서를 보면 한 3개월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병가를 낼 수 있는 만큼 모두 끌어쓰고 그걸로도 부족하지만 뭐 병가를 더 낼 수가 없어서 이 본인의 연가를 사흘 정도 붙였다라는 게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측 해명의 이제 요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뭐 조국 장관은 아빠 찬스, 추미애 장관은 엄마 찬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그 예비역 한 대령의 증언을 근거로 이 카투사 및 그 보직 배치부터 뭐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통역병 선발 의혹까지 좀 공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 아들의 소위 황제 휴가로 인해서 국민 공분이 매우 커졌다라면서 이와 관련한 폭로가 있다라며 실체적 진실이 계속 드러난 상황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좀 빨리 좀 개입을 해서 이게 8개월째인데 왜 여태 수사하면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네네.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참 의문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도 제기가 돼 있어요 지금. 네, 총선 후보로 등록할 당시에는 재산이 18억 5천만 원이었는데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여기서 11억여 원 더 늘어난 것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억 얘기하려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시네요. 말문이 막히네요. 11억 원 더 늘어난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이거 어찌된 영문이냐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실수라며 공식 사과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적으로 괜찮은 것이냐 이건 문제될 수 있다.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류현진 선수가 네. 4승에 도전합니다. 상대팀이 뉴욕 양키스. 작년에 뉴욕 양키스한테 LA 다저스 시절에 안패하고 그랬었는데 내일 한번 잘 기대를 해보고 그 야구 얘기 나온 김에 그 프로야구 선수들 이렇게 홈런 타자들 있잖아요. 네. 그 선수들의 스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간결하다는 거. 뭐 군더더기 없어요. 뚱커벨과 똑같네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간결하게. 한 청취자께서 유행어예요? 간결하게가 이제 하셨습니까? 예.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자, 간결하게 세 번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네, 오후 1시부터 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이 비대위가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결과 내일 오전에 진료 복귀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원래 내일 오전에. 네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오전에 진료 복귀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뭐 비대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하고 입장차가 커서 간담회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네네.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한다는데 네.
구제가 되는 거야. 이 응시율이 지금 14%밖에 안 된다. 기한 재연장 불가 입장입니다. 네. 정부에서는요. 내일부터 본다는 예, 거죠. 0시 오늘 0시에 재접수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부터 진행이 되고 응시율이 1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4%. 재접수는 없다는 거고요. 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 영순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큰 특수고용직, 실업자, 저소득층, 또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포함한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이 이 명령을 받아서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명령의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사실상 이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코로나19 국면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에요.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모이지 말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집합하지 말라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진부해요. 간결하게 좀 해주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시죠?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더마 코스메틱 클라랩에서 멀티 시카 크림과 클렌징 폼을,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워셔블 온수 매트를, 기초용어 대표 브랜드 영어가 안되면 시온스쿨에서 왕초보 탈출 1탄 60일 수강권, 전국 자동차 전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증 엔진 세정 코팅제를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